저희 장의사 컴퍼니에 발을 들인 걸 축하드립니다. 그 첫 시간만큼은 그냥 좀 뭐랄까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이라 그럴까요? 네, 서로 이제 뭐 초면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인사들 좀 하고 분위기 좀 풀고자 그렇게들 했고, 그리고 이게 실은 장례일을 막상 시작을 하면 생각보다 남들 조언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교육 목표라던가 내가 이 장례 일을 함에 있어서 조금의 방향성을 좀 짚어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은 같이 동참을 하라 그랬던 게 어찌 보면은 우리 그 수강생분들은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 게 제가 그 우리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린 그 우리는 실제 장례 지도사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소다, 이런 느낌입니다. 네. 우리 이제 교수님이라고 그랬지, 전임 교수 이대영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 장의사 컴퍼니 교육원에 이제 강의를 좀 맡았던 이대영 팀장이라고 하거든요. 그 12~3년도부터 이제 장례를 좀 들어와서 이제 1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간의 뭐 경험과 교육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좀 도와드리고 알려드릴 수 있는 걸 알려드리면서 좀 장례 지도사로서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안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보통 뭐라 그러냐? 저기 다른 교육원에서는 선생님들 원장님 아니면 뭐라 그래요? 원장. 다른 교수님들도 아 그래, 교수님이라고 불러? 혹시 앞에 나오는 게 부담이 되거나 뭐 어색하다라는? 다 나오셨는데. 그렇죠. 안녕하세요. 네, 전 88년생 39살이고요. 이번에 여기 와서 이제 배우게 됐는데, 선배님들이라고 많이 알려주시면 빨리 습득해서 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단톡방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야, 우리 유일한 교육생들이다, 중도 탈락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오히려 우리 직원들이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본인이 가장 호사를 많이 누릴 때예요. 만에 하나 우리 회사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힘들어지는 선배들. 자, 그 몇 가지를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장에 나가고 되면 이게 외근직의 특성상 직장 내 사람들과 잘 교류가 안 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현장을 나가면 2박 3일 동안은 거의 혼자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장 흔하게 빠지는 게 좀 자가당착에 많이 빠져요. 그리고 뭐랄까요, 좀 스스로가 자기 객관화를 잘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혼자만의 생각이 빠질 때가 많아서, 그래서 한번 처음이라도 좀 짚어드리고 싶고, 무슨 얘기들을 좀 해주고 싶냐면, 그래도 우리가 장례 일을 하는 거니까 장례가 무슨 뜻인지는 좀 알아야겠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그 장례 지도사들을 현장에서 직급을 많이 부르거든요. 거의 이제 팀장 그래요. 그러면은 이 팀장에 대해서 본인이 가져야 될 기본 스탠스 같은 거, 그런 걸 좀 미리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이 고인과 유족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들이 자세를 좀 가져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직은 뭐 현장을 안 나가봤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할게요. 장례에 대해서 말의 어원이라는 게 요런 거예요. 보자. 장례. 뭐 흔히들 장례 그러는데, 우리가 왜 그럼 장례라 그러지? 당연히 한자어겠죠? 네, 한자어인데,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요 장자부터 하나를 보면, 풀 초자에, 그 다음에 죽을 사자, 다시 풀. 요거를 세로로 적으면, 이렇게 돼요. 이게 장자입니다. 하나씩 보면, 풀에, 죽은 거 시신이 되겠죠. 다시 풀로 덮는다. 그러면 여기 장자가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쉽죠. 그러면 예자의 어원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 우리가 뭐 발음을 적고 하다 보니까 장을 내려왔는데 요 예자.
보일시라고 그러는데 약간 이제 신으로 보면 됩니다. 신자. 요거 우리 본인들 지방 쓸 때 신위 할 때 쓰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돼 있어? 무슨 치읓자처럼 돼 있지. 요게 요거야. 그러면 요 말의 어원은 요게 하늘에서 뭐가 이렇게 내려온다. 요런 느낌을 보면 돼요.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해? 그릇에다가 잘 담는다. 이렇게 해서 요게 장례입니다. 요건 잘 안 까먹을 것 같죠? 네. 그 장례인으로서 장례가 무슨 뜻인지 깊게 생각을 안 해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 처음 알았지? 그치. 우리 회사 잘 알았지? 그치. 보톡스를 세게 맞아가지고 우리 엄마가 눈뜨고 웃는 사람들 조심하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 한자 수업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장래인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빠질 수 있는 매너리즘이 장래를 하기 때문에 우리 너무 고인한테만 집중해요. 장애만. 오히려 반대로 요거를 좀 빼고 일을 해라. 그럼 뭐가 남아? 이 예의가 남는다. 이게 돌아가신 분한테 잘한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기본인 거고,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인 거고, 이 예의, 다르게 얘기하면 뭐 매너겠죠. 이 매너가 없는데 다른 거를 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장래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이 장자는 빼고 매너에 집중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함에 있어서 장래 일을 한다고 해서 너무 고인하는 일에만 치중이 돼버리면 이 주의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는 좀 먹히긴 했어요. 저희 상조가 처음에 대중화가 되기 시작한 시점에서는 부르기를 뭐 궁중대령, 뭐 특수염, 뭐 이러면서 예전에 이렇게 사대부 집안에서 하던 뭐 특수염들을 뭐 해드립니다 이러면서 염만 잘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 이런 식의 약간의 흐름이 좀 있었는데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3일장을 좀 치르다 보면 처음에 보는 사람이 와서 뭐 좀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부모님 염할 때 보니까 나도 저렇게는 못하겠는데 막 진짜로 막 내부분 모시듯이 닦여드리고 뭐하고 가족들이 그렇게 좀 거기에서 감동을 받아서 10 중에 9개를 못해도 그거를 좀 잘하면 어필이 되던 시대가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 지금은 소비자들 니즈가 많이 바뀌어서 뭐 짜장면 하나만 시켜 먹어도 후기 보고 시켜 먹는데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염만 잘한다고 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우리 팀장, 우리 장례 지도사들 현장 나가면 남들 얘기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경우가 생기냐? 이 팀장들이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요렇게 보면 요런 우리 구도상 장례 지도사, 줄여서 지도사라고 하겠습니다. 지도사가 현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 장례를 치르는 동안 여기서 서브하는 팀들이 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도움이란 말은 잘 안 쓰고 예전에는 상가 도움이란 말을 많이 썼었지만 지금은 우리 이 상례사라고도 해요. 상례사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뭐 차량 그리고 또 상복 뭐 기타 뭐 유골함을 비롯해서 뭐 매장을 가게 되면 또 산리라는 사람 각종 업체들 이 사람들의 이 팀장이 발주를 넣어요. 여기 몇 호실인데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누구랑 계약이 돼 있냐? 네. 요거 사측이랑 계약이 돼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정한 분들을 거의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팀장은 이 회사를 대신해서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대신해서 본인이 소통을 주고받다 보면 본인이 그냥 뭐가 된 줄 알아요. 그치? 그래서 이 현장에서 우리 대리들이 좀 새겨들어야 할 얘기인데 여기 있어요. 내가 팀장인데 막 실제로 저 팀장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예정 기준입니다. 뭐 팁도 좀 받아줄 수가 있고 승무원님 뭐 수고비도 좀 받아줄 수 있고 상복도 한 벌 입을 거 두세 벌 입힐 수도 있고 매출과 연관이 되는 건 분명히 있긴 해요. 있긴 하지만
그런데 내가 팀장이란데 이거는 자기 입으로 뱉는 사람들에 보면 대다수가 좀 권위의식을 가지고 제일 위험한 게 제왕적 시점에 빠집니다. 나는 이렇게 해도 돼. 그때부터가 좀 위험한 거. 현직에 있는, 현장을 뛰고 있는 우리 이대영 팀장은 많이 공감할 텐데 본래 의미는 이거예요. 팀장인데 인사권이 어디 있어? 팀장인데 인사권은 없어. 왜? 회사랑 계약을 한 업체들을 대행해서 일하는 팀장 하니까 원래 팀장이라는 직급 자체는 우리 보통 일반 사회에서는 굉장히 높은 직급이거든요. 한 해에 그 회사의 예산 이런 것도 좀 측정할 수 있고 본인이 쓸 수 있는 돈도 있고 팀장 하는데 팀이 어디 있어? 회사에서 거래한 업체가 있는 거. 이 본래 의미는 팀의 이게 뭐 어른장자를 쓰겠죠. 팀의 장으로서 본인이 책임과 소신을 다하라라는 이 책임감을 부여하는 말인데 주위에서 이렇게 받쳐주다 보니까 본인들이 저기에서 혹 하고 빠져요. 많이 거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장래인들이 상시 이 부분은 스스로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 이대영 팀장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꼴 보기 싫은 거를 많이 봐왔었잖아. 네. 얼마만큼 동의합니까? 보톡스. 맞아요. 그래서 좀 많이 스스로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네. 땅인 건. 아니, 없어도 돼. 쉬는 시간에 하자. 자, 장례를 치러보셨죠? 얼마 전에 봤다. 장례를 치렀다고 그랬었죠. 결혼은 아직 미혼이시고. 그러면 결혼도 했고, 장례도 했고, 그치? 상도 치러봤고, 저기 했고. 자, 그러면 우리가 결혼, 그리고 이 장례, 이렇게 봤을 때 사람들이 둘 중에 뭘 더 아까워 할 것 같아. 돈 쓰임에 있어서. 넌 뭐가 더 아까워? 결혼이 더 아까워? 이야, 너 건강하게 오래 살겠다. 그치? 왜 어차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 굳이 돈 써서 해? 그렇구나. MG가 만남의 관계의 약자. MG. 자, 그러면 이대영 팀장. 장례. 뭐, 답이란 건 없겠죠. 성향 차이니까. 청녀 씨는요? 저 장례. 장례 2표. 소리는? 장례 3표. 이야, 우리 난놈이네, 이거. 결혼, 이거. 네. 자, 보통 우리가 해보면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아요. 어디에 더 아까워하냐. 그거는 주관적인 입지겠지만 장래는 왜 그런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결혼보다 장래가 돈이 적게 나와요. 결혼을 해본 입장에서는 우리 하객들 식대 또 예식 예물부터 해서 상호 간에 돈 많이 나옵니다. 여행 신혼여행까지 하면 전체 경비가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좋은 게 돈 쓰고 사람을 얻잖아요. 그런데 장례는 돈 쓰고 사람도 잃으니까.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좀 아깝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 뭐랄까요. 그래. 마냥 상실감이 클 것이다. 이 표현은 맞겠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지 않겠는가. 네. 그러면 마지막 가시는데 좋은 거 해야지. 저희 회사가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는 아닌데 네, 원하면 해야지. 마지막 간다고 무조건 하는 게 어디 있어. 그러면 이 마지막 가는데 좋은 거를 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봤을 때는 누구를 위한 거? 유족을 위한 거. 이게 어찌 보면 스스로의 위안이겠죠. 그러다 보니 이 장례 쪽에서 마지막 가는데 그래도 내가 좀 성의를 다한다라는 스스로의 위안을 삼으면서 진행이 되겠다만 그럼 이 얘기는 외부 사람이 할 얘기가 아니라 가족들 스스로가 자기 입으로 뱉었을 때 적용이 되는 말이다. 왜? 내가 아직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지막 가시는데도 좀 좋은 거 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간에 대한 위안이라도 삼게가 안 나왔는데 타인의 입에서 이게 나온다라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 네. 그거랑 비슷한 결이 하나가 있어요. 노는이 연불한다 라는 말이 그거는 남들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얘기. 왜? 내가 노는 건지 쉬는 건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죠. 근데 자기 스스로가 뭐 근면성실한데 야 좀 그거 하지. 아니 뭐 노는이 연구를 한다고. 네.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이 얘기가 결국은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요거랑 이어져요. 어떻게 이어지느냐. 그러면은 돌아가신 분은 돌아는 가셨는데 그럼 누가 남았어요? 유족. 가족이 남았죠. 이 사람들은 돈 잃고 가족 잃고 상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데 왜 고인한테만 집중하냐. 어찌 보면 가장 힘들고 가장 위로받아야 될 사람인데 요건 역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례함에 있어서 현장을 나가게 되면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좀 집중하셔라. 그렇게 하면 상식적인 거잖아. 그치?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가끔 하는 얘기가 있는데 고인한테 후기를 좀 받을 수가 있으면 과연 몇 점이 나올까? 야, 내가 언제 이렇게 하라 그랬어, 씨. 뭐, 내가 언제 우리 아들한테 내가 먼저 이거 입혀달래. 뭐, 요런 식. 뭐 반대로 뭐, 저도 좀 꽁한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가족들과 유대 있게 현출이라 현장을 뛰면 유대 있게 지내고 싶은데 저도 좀 듣기 싫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내가 이제 현장 가서 사전에 본인께서 계약한 이 상품에 대한 브리핑을 잘 하고 있고 뭐 더 하라 마라 이것도 아닌데 설명하는 중간에 꼭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에이씨 어차피 화장할 건데 뭐 대충 하면 되지. 싼 거 하면 되지. 추가라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나오는 걸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뭐 좀 어차피 화장해서 타서 없어질 건데. 아니 그러면은 결혼할 때 렌탈에서 빌려입는 드레스는 왜 몇백만 원짜리 입었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부모님들은 그래도 자식들 기한 죽이겠다고 어떻게든 좋은 거 입히고 뭐 그렇게 했는데 본인도 다녀올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 이 고인에 대해서 너무 또 하대하는 거는 저도 좀 긁히는 부분이 있죠. 싫어하는 부분이.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의 니즈를 생각했을 때는 고인이나 가족이나 좀 같이 집중해야 된다. 네. 그리고 우리가 현장을 나갔을 때 이 유족들에 대한 이 과정들을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이거는 우리 회사 철학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TV 광고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같이 슬픔을 공유하고 같이 울어드리고. 자, 우리 현진이가 상주가 됐어. 직원이 나왔어. 네가 슬프다 말이야. 3일 동안 옆에서 같이 울어줄 사람이 필요하냐 아니면 너 우는 동안 얘는 뭐해? 화장 이야기라도 해야지. 뭐 하는 거야? 화장 빵꾸 나면 어떡할 거야? 그럼 일해야지. 일하러 갔잖아. 아니 같이 울어줄 사람이 필요하면 다른 사람을 불렀겠지. 우리 아버지 초면인 사람이 와가지고 옆에서 울어준다고 물론 감정에 공감은 있어야겠지만 그래서 가족들이 슬퍼할 동안 본인은 일해라. 왜? 돈 받고 하는 거잖아. 슬픔을 공유를 하고 같이 울어주는 거는 이렇게 다 끝나고 나서 된다. 그럼 이 장례 지도사라는 이 말보다 현장에서는 의전 팀장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의전이란 게 이 장례 쪽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타인의 이 행사라면 행사일까요? 뭔가의 일을 타인을 빛내주는 게 하나의 의전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장례 의전에 있어서 우리 유족들을 옆에서 서브하고 보필하고 고인을 누구보다 이럴 때 마지막으로 쓰는 거야.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삶의 과정에 있어서 과오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나쁜 행실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좋은 게 요만큼이라면 여기에 대한 예우를 다함으로써 이 사람을 마지막으로 갈 때 누구보다 빛나게 멋있게 고인을 보필했던 유가족들 역시도 그간의 고생과 희생에 대해서 이 의전 팀장이 남들보다 더 멋있게 대우해 줄 의무가 있다. 예의만 갖춘다고 지도사가 아니라 옆에서 보필하고 방향성을 좀 짚어드리고 유족이 옆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요 장례 지도사들이 제공을 하고 그 이후에 급한 불이라도 끄고 원만하게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때 같이 감정을 교류하면 된다. 이런 관점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현장 나가서 일을 할 때 꽤나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실은 우리 이 장례 지도사들이 갖춰야 될 몇 가지 이 덕목이라면 덕목일까요?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가 이 공감대. 제가 우리 사전 상담 때 우리 그 창렬 씨 일하기 참 좋은 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사회인으로서 내가 장례도 한번 치러보고 결혼도 한번 해보고 자식도 낳아보고 그러면 이 가족과 그래도 어느 정도 대화하는 이 소통의 질이 좀 달라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중성. 보통 사람이 한결같지 않고 좀 다중적이다.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이거 좀 안 좋게 사람들이 표현하게 되는데 그런데 다중성이 좀 필요합니다. 왜? 열상가를 만나면 열상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 3일 동안 항상 리셋입니다. 또 다른 집, 또 다른 집. 근데 그때마다 내가 똑같은 스탠스를 유지를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뭐 잘한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네? 뭐 이렇게 가고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이네? 그럼 저렇게 가고 아마 우리 그 한솔 대리랑 현진 대리는 이제 현장을 다니니까 위에 선임들한테 여러 가지 조언을 받을 텐데 지도사가 상가를 꽉 잡고 진행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아마 들어봤을 거야. 그치? 그런데 강성인 상중님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강성. 근데 지도사가 꽉 잡고 와야 된다면서 얘도 강성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돼? 터져. 어떨 때는 속된 말로 개같이 끌려가더라도 이 사람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덕분에 장례 잘 끝났다 야. 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니즈대로 다 파악을 해줬으니까. 그럼 반대로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갈팡질팡할지도 모르고 어디서 뭐 듣기로만 들어봤고 아무것도 모르겠다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심점을 딱 잡아서 끌고 갈 줄도 알고 그때 탄력적이게 사람마다 바뀌면서 다중성이 좀 인정이 된다. 이러한 것들. 그러면 이 공감대라는 게 실은 좀 없이 살아봤습니까? 돈도 좀 많이 벌어봤나요? 저는 두 가지를 다 해본 사람들이 이쪽 일을 잘한다고 봐.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진짜 잘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진짜 부자 많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어중간하게 돈 자랑하면 안 된다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사업하면서 더 느끼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자이든 타이든 간에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사셨던 분. 그러면 어떤 누군가는 돈을 크게 금전적으로 개의치 않고 나는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야. 하고 싶지만 나가서 가이드하는 사람이 몰라. 자기 기준에서는 그냥 이게 다인 거야. 본 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아껴는 줬지. 아껴는 줬는데 과연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을까? 나는. 한 대기업의 회장님 장례인데 지도사가 현장을 갔어. 내가 본 거는 내 생각에는 장례 상 치를 때 영정사진 꽃 제당 장식이 100만 원짜리가 너무 과소비인 것 같아. 회장님 45만 원짜리 하시죠. 막 허나만 한 100만 원치 필요한 집인데 안 맞잖아. 왜? 그럼 누구 잘못이야? 그럼 본 게 없으니까 안내도 못하는 거야. 반대로 자기는 너무 부하게만 봐왔었는데 이 집은 실제로 장례를 치름에 있어서 돈을 쓰기 아깝다기보다도 해주고 싶은데 금전적 여건이 안 되거나 반대로는 뭐 부모님이 자식 버리고 한 30년 떠났어. 그런데 연락은 다시 왔는데 자식 된 바 그래도 장례는 맞춰주고 싶어. 그런 집 가가지고 그래도 뭐 마지막 가시는데 빈소 꽃재단 장식은 한 200~300만 원짜리 하셔야죠. 수위는 뭐 최고급으로 하셔야죠. 안 먹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자기가 본 거, 느낀 거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그만큼 상가를 가이드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공감대. 그래서 경험이 많이 중요해요. 결국은. 네. 그러면 이렇게 쭉 다 하나로 쭉 이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것 중에 80% 이상이 우리 고인보다는 산 사람에 대한 집중이 돼 있죠. 그죠? 네. 예의 갖춰라.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고. 우리가 실무, 적어도 트레이닝을 한다라면 현장직에서 본인들께서 빨리 적응을 하고 누구보다 좀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자 한다라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을 가진 거고 앞으로는 우리 강사님들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저 커리큘럼을 며칠 동안 저희가 논의하고 고심해서 핵심 내용들만 좀 추스려 봤어요. 추스려 봤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창렬 씨께서 그래도 한 번 더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뭐랄까요. 남들보다 빨리 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남들만치는 합니다. 현장을 가보면
생각보다 가족들이 유해요. 이 장래인들한테. 그래서 자기 개발을 놓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10,000원짜리, 8,000원짜리 짜장면을 사 먹어도 이 돈에 이게 맞아? 막 이러면서 소비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몇백만 원을 쓰고도 큰 소리를 안 내. 보면 이런 경조사에서는 큰 소리를 내면 에휴 안 돼, 그냥 쉬쉬 넘어가자.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먼저 이해해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스스로 너무 잘하는 줄 알아요.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닌데. 현장에서 좀 뭐 말도 안 되게 좀 빨리 퇴근해서 가족들이랑 같이 있지 않고 그러면 야 그 상가 문제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상가 단둘이 다 잘 쳤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 사람들이 진짜로 잘한 걸까라기보다 그냥 어떤 느낌이야? 가족들이 이해해 준 느낌이지. 그래, 우리 부모님 염도해 주고 뭐도 했고 쟤 어제부터 나와서 고생했는데 좀 일찍 들어가서 쉬라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진짜 잘하는 줄 알아요. 놓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마지막이란 말은 좀 쓰고 싶지가 않고 앞으로 기회가 닿는 족족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설명을 해 드릴 텐데 2006년도 장래일을 시작을 해서 2007년도구나. 2007년도 올해 이제 19년째인데 실은 이 장래 경력과 지도사로서의 실력이 저는 비례한다고는 안 봐요. 네. 물론 3개월 된 사람과 1년 된 사람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1년 된 사람과 3년 된 사이의 차이는 간극이 좁혀져요. 그 다음에 3년 된 사람과 10년 된 사람의 차이가 이 10년 동안 이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았다라면 아니면 사회인으로서 이 경험을 많이 쌓지 못했다라면 그럼 3년 한 사람이 일 더 잘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은 면접 볼 때 다 들었을 건데 장래 일을 하기 이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더 중점적으로 우리는 물어보는 이유가 이 장래 지식이란 거는 실은 알려주는데 그렇게 큰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스킬이니까. 예. 그런데 그간 살아왔던 경험에 대한 거는 저희가 알려주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고 그리고 또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본인이 조금만 더 집중하면 남들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 그리고 첫날이니까 오늘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은 밥 사드릴게요. 원래 식대 별도입니다. 밥 사드리고 하고 궁금한 거 있습니까? 네. 실은 뭐를 모르는지를 모르겠죠. 생소하기도 좀 하고. 다 전반적인 걸 그렇죠. 모르는 맞아요. 단어들도 좀 그렇고. 네. 궁금한 거 있나? 없습니다. 소리는. 앞으로 좀 계획성은 지금 우리 수강생분들 좀 오시면 본인들끼리 대화, 소통, 커뮤니티 이런 것들 우리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게끔 할 생각입니다. 할 생각이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개방해 놓을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주말이나 야간에 시간 될 때 그럴 때 우리 총무한테 연락해서 여기 별다른 우리가 스케줄이 없으면 여기 와서 자유롭게 연습하셔도 됩니다. 되고 그리고 교육이 없는 날 그럴 때 우리 그 팀장들이 현장 가서 고객과 상담하고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거를 보고 싶으면 사전에 요청 주세요. 네네네. 그러면 그럴 때도 현장으로 좀 와서 주말에 시간이 남으면 우리 애들이 진도 잘 뽑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집중해서 가르치면 현장에서 입감 보조는 해요. 서툴지언정 2주간의 기간이 있으면 그럼 너 한 일주일하고 현장 나갔지. 그치. 소리도 비슷하지. 그치. 비슷하지. 하여튼 화이팅 한번 해보시죠. 잘해보시죠. 자, 이번 수업이 오늘도 끝. 그리고 몇 시야? 10시 15분. 10시 15분? 네. 15분 휴식.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앞으로 갈 겁니다. 가자. 담 타? 네, 좋습니다. 금연 중이시래.